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끝자락에 매달려 천안에 살고 있는 34살 남자입니다. 요즘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투자 종목, 자산들 모두 다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잃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3년 전부터 차트 공부하면서 비트코인을 유심히 보았고 3년 전에 사셨으면 엄청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큰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한 것이 독이 돼서 초반에는 수익을 냈는데 올해 초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급상승할 때 저는 숏 포지션을 들어가서 대출금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했다는 거죠. 네. 네. 인버스 이런 거 네, 그런 개념이 순식간에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욕심이 과했죠. 올라가는 것을 먹었으니 내려가는 것도 먹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숨만 쉬며 살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살고 있죠.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평소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모두 다 열심히 살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자산이 크든 작든 플러스면 플러스지 저처럼 마이너스인 분들이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설정하고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희는 공무원 부부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결혼 후 자녀 없이 25평 전세 2억, 신혼부부 대출 1억 2천 받고 자산 8천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출은 신혼부부 대출 제외하고 나면 1억 5천이 더 있습니다. 총 대출을 합쳐면 2억 7천만 원이고 자산이 8천만 원입니다. 최근 집값 포함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전세가 3억까지 올랐고요. 내년 8월이면 전세 만기가 돼서 이사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은 천안 아산권이라 집도 천안 아산에 마련하고 싶은데 저희 월급은 둘이 연차가 높아 합쳐 세후 700 정도 받고 있으며 저희 대출 상환액이 월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신사임당님, 너나이님, 저같이 자산이 마이너스인 사람은 집을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매매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에서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투기하기 전에는 집도 사고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그렸는데 욕심 한 번에 모든 계획이 틀어지며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 이런 못난 남편 그래도 끝까지 잡아주는 우리 와이프 미안하고 정말 미안한다 사랑한다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네. 진짜 네. 보통 대부분 뭐 종잣돈이 많고 적고의 개념이지 네. 뭐 5천 있다, 뭐 8천 있다 이런 개념이지 네. 이렇게 마이너스이신 분은 이렇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저한테 이제 이걸 보내시면서 근데 사실 뭐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간에 주거 불안은 누구나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선정을 했고 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의해야 될 점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 선정을 했어요. 네. 일단 좀 정리를 하면 예산은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1억 9천이신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2억 정도. 네. 근데 이분이 원래 지금 현재 대출 안고 있는 대출은 2억 7천인데 네. 전세금을 8천을 깔고 앉아 있는 게 내 돈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합치면 마이너스 1억 9천 정도 되고 소득은 맞벌이로 700 정도인데 이 중에 300을 대출 상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분 버는 것 중에 한 명은 그냥 대출 상환으로 나가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대출 상환 나가고 있는 거죠. 이분은 제가 이분을 내 집 마련을 제가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하고 싶은 거 말고요. 네.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이라는 옵션이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분은 내 집 마련을 하고 뭐 아이도 낳고 네.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너무 잘 알죠. 네. 그런 마음을. 그리고 그리고 제가 사실 어떻게 이 마음을 다 헤아리겠어요. 제가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나도 아기도 낳고 싶고 네. 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느냐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출이 없으면 일단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출할 때 그 사람의 DTI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 그렇죠. 예. 그러니까 DTI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소득 중에 대출을 갚는 게 대출 상환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50%뭐 60%가 되면은 대출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모르면 계속 힘들 테니까. 예. 그리고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건 네. 아니니까. 저라면은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이거를 상환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대출 상환 계획. 네. 지금 제일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제일 아킬레스건은 뭐냐면은 네. 내가 이걸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대출 계좌에 찍혀 있는 2억 7천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네, 네. 제가 보기에 지금 그러시거든요, 이분은. 그러면 그거를 힘들지만 차분하게 앉아서 한번 적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걸 저라면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네. 거주 비용을 최소화하고 음. 대출 금액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2억 전세에 사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대충 2억 전세면 2년 전 2억 전세면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뭐 천안에 있는 아파트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비싼 집이에요. 지금 상황에 네. 내가 살기에. 네, 네. 그리고 거기에 8천만 원이 들어있잖아요. 1억 2천이 네. 전세 대출이고. 그럼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 납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뭐냐면 내가 빨리 현금 유출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나쁜 빚이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나쁜 빚인 거예요. 어. 얼마 전에 사임당님 네. 하셨던 그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네. 나쁜 네, 네. 빚이에요. 이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서 대출 이자 부담을 일단 빨리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복리 효과가 나거든요. 이자를 줄이면 대출금을 더 빨리 갚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반대 복리가 되는 거예요. 대출 상환할 때. 그러니까 저라면 지금 천안에 구축 아파트 10평대 아파트 두 분이 사시니까 아이 없고 10평대 아파트 거기 투자자들 많아서 수리 싹한 집 진짜 많거든요. 네. 거기 보증금 500에 월세 40이면 들어가요. 거의 수도권 고시원 시세예요. 원룸 시세. 그렇죠. 500에 40이면. 예. 그러면 없어요. 진짜 없어. 없어요. 540. 예. 그러니까 천안이니까 그게 네.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500에 40짜리를 들어가신다 치면은 돈이 네. 깔고 앉은 돈이 7,500에서 500으로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7천만 원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대출을 갚는 겁니다. 일단. 물론 마음 아프지만 지금은 그게 최선이에요.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한 2억 정도로 대출이 줄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억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니까 더 유출이 줄겠죠. 네. 그러니까 복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월소득 700만 원 중에 300만 원 상환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500은 갚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상환을 힘들더라도. 네. 더 가속해서 상환을 그렇죠. 한다. 자, 만약에 한 달에 500씩 갚으면 1년이 6천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전세금 깔고 앉은 거 빼서 상환하면서 2억이 채 안 남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1년에 6천을 갚으면 이 대출을 빠르면 3년, 늦어도 4년이면 상환할 수 있어요. 3, 4년 뒤에 상환이 된다. 그죠? 예. 그러면 몇 살이냐 이거예요, 그때. 그때 37, 38이에요. 네네. 그때부터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엎질러짐을 내가 하는 거는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물론 네.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속상하겠지. 네. 3개월 동안 2억을 잃었는데. 그죠, 그죠. 그리고 막 와이프 보면은 진짜 면목이 없겠죠. 네. 예.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200으로 사는 거죠. 네. 생활비를 네. 둘이서. 둘이서. 네. 그럼 저 사실 제가 저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월 둘이서 200이면은 네. 저는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근데 그래도 그냥 예비비나 뭐 다른 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500을 내가 갚겠다. 월 지금 월 300 갚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월 500을 상환한다. 그러면 계산이 딱딱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37, 38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은 내가 월세 거주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럼 그러면서 뭘 노려야 되냐? 네. 청약 노려야 돼요. 청약을.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그 기간 동안 빚만 갚고 숨만 쉬면서 살 거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부동산 공부를 하실 거면 네. 만약에 청약 공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 공부를. 예. 그래서 네네.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이분한테는. 지금 당장 집값 오른다고 네.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서울이랑 이 천안 여기 달라요. 네. 천안에 집값 오르는 거 힘들죠, 당연히. 네네네. 천안 거주자로서. 근데 천안은 임대로 싸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에 40, 50만 원이 안 되는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어요. 물론 10평대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대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 네. 또 이 상태에서 이 대출이 해결이 안 됐고 내가 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또 대출을 일으켜서 천안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천안은 그렇게 싸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네. 할 수 없는 거에 도전하는 아하. 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그게 상환된 게 아까 37쯤이면 상환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플랜대로 가면 제가 느낄 때 인생 역전에 필요한 시간 한 5년이면은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37부터 5년이면 42. 그 42잖아요. 네. 아직 인생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맞아요. 12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제가 요즘에. 41인데. 그러니까 네. 옛날에 42이면 진짜 할배거든요. 진짜 꼰대. 네. 근데 그렇죠. 지금은 42이면 한창이에요. 네. 120살까지 산다는데 40이면은 앞으로 8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옛날이면은 태어난 나이입니다. 80살까지 사니까. 그래서 그렇네. 앞으로 인생이 네. 더블로 나한테 보너스로 인생이 한 번 더 왔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너무 다른 것보다 딱 까먹으면 뒤처졌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쇼크가 오거든요. 그만큼 뒤처졌다고 느껴지잖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다 날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건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내 경험의 자산이 돼서 37 됐을 때 그때는 좀 다른 출발선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가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예.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승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인생은 정신승리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만큼 내가 정신승리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게 어떤 사람은 해내고 어떤 사람들은 중도 포기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신승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서브프라임 때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아요. 네. 되게. 예, 예. 근데 그분들 중에 이번 자산 상승장에서 승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때 네. 당시 또 반대로 이전에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의 차이가 뭐냐? 네. 그들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내 아픈 부분을 내 눈으로 똑바로 보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네. 그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제 본인도 적으셨지만 여기 뭐 네. 그렇게 적으셨어요. 공부한 게 독이 됐다. 그죠? 네. 사연 중에 그죠. 올라가는 것도 먹고 네. 내려가는 것도 먹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어느 정도 복귀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를 탐구하는 과정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거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런 건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 근데 저한테 지금 집을 사고 싶다고 얘기하신 거는 네. 저는 그런 원칙이 안 섰기 때문에 물어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외면하고 싶어서. 네. 왜냐면 내가 지금 내가 어찌됐건 간에 이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야. 직시해야 네. 되는 현실인데 이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또 다른 거를 내가 더 자산을 매입하겠다? 근데 내가 부동산 시장을 보는 눈이 없어요. 네. 예, 이거는 단순 실거주로 보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분은. 네, 네, 왜냐면 네, 내가 네. 엄청난 대출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나를 누르고 있는 거를 먼저 치우고 돌을. 네.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 신발 신고 옷 입고 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 이게 안 돼 있는데 나 옷 네. 뭐 입어야 되냐고 물어본다는 거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복귀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상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엄청 좋은 네, 거예요. 왜냐면 부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공무원이면은 노후가 어느 정도 클리어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은 그런 데잖아요. 다니는 것이 재테크라고.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막
그리고 정년이나 이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니까 없죠. 네. 내가 다만 이거에 안 빠지면 되죠. 내가 지금 까먹은 게 2억 얼마인데 이거 월급 들어오는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진짜 힘들지. 그게 네. 진짜 힘들지. 그게 진짜 힘든데 그거에만 안 빠지면 그러니까 돈의 진짜 가치 있잖아요. 이게 주식하다가 저는 주식을 안 했는데 주식을 뭐 하기도 했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안 한 기간이 더 많아요. 근데 한국경제TV라는 곳에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교육이나 이런 데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되게 실제 쓸 돈이 없는데 투자로 까먹은 돈이 자기의 스케일인 것처럼 대화하는 걸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거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예, 그거를 내 스케일로 얘기를 한다니까. 서로 그 초면끼리 이제 투자 설명회 같은 거 저희가 막 행사 준비하고 하면은 거기 오셔가지고 서로 막 인사를 해요. 뭐 초면이에요. 서로 오신 분들끼리도. 근데 그거를 까먹은 거를 막 얘기를 하고 그만큼이 자기 스케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그다음에 뭐 월급이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거에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해가지고 몇 푼 번다고 뭐 그거 하려면 뭐 이런 종목을 해야 되고 서로 정보 교류를 하는 걸 뭐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거에 빠질까 봐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크다면서요. 그렇죠. 거기다 2억 얼마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 들어가려고 공시생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많은데요. 네. 진짜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둘 다 하나씩 다이아몬드 쥐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합격한 거잖아요. 그리고 연차도 쌓이고 호봉도 쌓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호봉을 쌓으려면 또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만큼 내가 쌓아온 건데 근데 이게 중요한지를 모르게 될까 봐 그러면 또 악수를 두겠죠. 내 인생은 다 망가졌어. 왜냐면 처음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삶의 끝에 매달려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맞아요. 아니 맞벌이 공무원 부부가 삶의 끝에 매달려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살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고 그 뭐라 그러지? 37까지 만약에 4-5년을 4년 정도 상환을 투자하는 것은 크게 뭐 너무 막 인생에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부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다.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배우자 생각하면서 예. 잘 일단 복귀를 잘 해보세요. 네네.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고 그 다음에 복귀 잘 하시고 3년 4년 동안 내가 다 갚고 37에 대출 없는 상황에서 다시 출발한다. 그때부터 출발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스케줄 짜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